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제가 추천드렸던 SK이노베이션 오늘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록했고요. 제가 오늘 노란통 메신저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유니쌤이 하나 또 있었죠. 유니쌤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이었습니다. 네, 유니쌤도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매수 매도 의견을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결국 방송에서 제가 해드릴 수 없고 라이브로 드리려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야 된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에이스 김은수 학생이 이 노란통 메신저 들어가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김은수입니다. 참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저는 그렇게 큰 종목을 덩치 큰 종목을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공략주로 했었을 때 에이 너무 하락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우리 김쌤은 대단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한밤 김쌤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우리 김쌤의 딱 한 가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이 정확한 분석력으로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시황으로 전반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에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방송 시간에 못다한 얘기들 다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우리 김쌤과 함께하면서 좋은 전략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교시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내용으로 저희의 계좌를 탄탄하게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그동안에 제가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장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는 이 시장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작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 종목 아닙니다. 손실 나고 있는 종목 맞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손실이 나거나 혹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오늘부터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 종목 상담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키워드로 알아보는 종목 상담인데요. 자, 종목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 역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한테 무슨 종목을 얼마의 비중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가져가야 될까요? 혹은 더 사야 될까요? 혹은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이러한 전략을 물어보셨을 때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노란통 메신저에서 올려주신 종목을 한번 최대한 많이 상담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문의 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 16,000원의 비중 20%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휴마시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기업입니다. 불과 올해 3월달만 하더라도 2,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바로 문의 주신 분의 매수가 16,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바닥에서부터 얼만큼 올라왔냐 봤더니 자, 1000%가 올라왔네요. 1000%가 올라왔어요. 자, 휴마시스. 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상승률을 봤을 때 감이 딱 오는 게 있죠. 감이 딱 오는 게 뭐다? 이 정도의 상승이면 전문가님 아마 코로나19의 수혜주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휴마시스가 최근에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글로벌 제약 이 3대장 중에 하나의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과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젠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진단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야 될 기업이 어디죠? 시젠? 그쵸. 수젠텍. 그죠. 자, 진단키트의 대장주 시젠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근데 무섭지 않아요, 시젠은? 제 돈으로 시젠을 30만 원이나 그쵸. 올랐어요. 제 돈으로 시즌을 사라 그러면 지금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의 주신 분의 이 매수가는 정말 용기 있다라는 전 이야기를 대표님이 사라고 하면 오늘 살 겁니다. 저는 못 삽니다. 자, 그런가요? 제가 한번 네.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시즌을 못 사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릴 때 많이 내립니다. 정말 주식이라고 한다는 건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올라가는 기업이 계속 올라간다. 내려가는 기업은 더 내려간다. 올라가는 기업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자, 진단키트의 대장인 시젠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의 대장인 시젠의 차트를 보면 30만 원을 벌써 돌파해서 31만 2천 원까지 찍었는데 자, 그러면 시젠을 뒤이어서 출발한 휴마시스 키포인트는 시젠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오. 시젠의 주가가 올라가면 휴마시스를 포함한 대다수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네. 저는 보유해도 괜찮다. 보유해도 괜찮다. 하지만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터지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2등주, 3등주는 불 보듯이 뻔하다. 자, 종목 상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 네. 종목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종목의 실적은 어떻고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고 하지만 그 종목이 실적으로 올라왔느냐 그러면 실적으로 보는 게 맞죠. 네. 수급으로 올라왔느냐 그럼 수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휴마시스처럼 테마로 올라온 기업은 네. 그 테마의 대장주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휴마시스가 포함되어 있는 휴마시스가 올라온 네. 이 섹터 진단키트의 대장 시젠의 주가가 조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오, 코로나가 지금 줄어들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이 환자들이 조금씩 차츰 줄어들면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자체도 조금씩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게 그것도 좀 키포인트로 저희가 봐야겠네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네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좀 창피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시젠 이번 주에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참 제 예상을 벗어나서 이미 진단키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40% 수익률이니까요. 그렇죠. 자, 네. 휴마시스에 대한 그러면 최종적인 대답을 드리면 시젠의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상 저는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 하지만 시젠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서 대량 매도를 동반한 조정, 음봉이 나온다면 휴마시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손절을 우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좋은 테마에 좋은 상승력을 가진 기업을 산 건 맞아요. 네. 기업은 잘 골랐습니다.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그럼 투자자분의 실수인 것이고 투자자분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더 좋은 투자자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젠의 주가가 밀린다면 그때 네. 휴마시스는 손절하는 게 좋고 자, 휴마시스 단일 기업을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네. 제가 오늘 2교시에 가지고 온 이 수업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가 우상향이다, 네. 우하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휴마시스는 뭐죠? 우상향이죠. 네. 오른쪽으로 계단식 상승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이평선들을 밟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평선들을 밟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시젠의 주가가 여전히 버텨주고 있고 휴마시스가 내려온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이평선이 있을 때 이 이평선이 있는 가격대만 지지받아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그럼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이 됐을 때 어디까지 빠지냐? 보통 그 다음 이평선인 아. 10,000원대 부근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자, 두 가지 대응 방향 드립니다. 네. 시젠이 견고하게 상승할 때는 그대로 보유합니다. 단 시젠이 밀렸을 때는 손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시젠은 가는데 휴마시스만 내려와요. 그럴 때는 손절선은 1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상담 잘 들으시고 네. 아마 들으실 때는 그래 나도 14,0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고 마음을 먹지만 막상 진짜로 만에 하나 1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이 잘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손절해야 되는 거 알고 위험한 거 알지만 막상 손이 안 가요. 그렇죠. 네. 손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와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향성을 찾으면 되니까요. 꼭 참석들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접수된 게 있습니다. 바로 5G 통신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 U+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LG U+, 12,370원대에 비중을 20%를 갖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져가라. 무조건 홀딩이다. 자, 유명한 투자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주식은요, 팔지 않는 게 이기는 것이다. 요새 이제 주식 투자를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튜브라든지 이러한 OTT 서비스로 많은 교육 영상을 찾아보는데 저도 덩달아서 찾아봅니다. 초심을 찾기 위해서. 근데 가장 역시나 마음에 와닿는 건 팔지 않는 게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LG U+. 왜 기훈수 학생이 저를 보고 지금 웃는데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다 얘기를 못 하니까요. 네. 자, 네. LG U+ 이동통신 3사에서 가장 성장성이 있는 지금 저는 통신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SK텔레콤이 이 1위의 자리를 지켜왔다면 네네. 감히 1위를 넘볼 수 있는 통신사 LG U+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는데요. 자, 2G에서 3G로 넘어왔을 때 LG U+ 한 박자 늦었습니다. LG U+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제가 모바일 이 LG 통신사도 이용해봤고 SK도 이용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이 3G로 넘어왔을 때 LG는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3G에서 4G로 넘어왔을 때도 조금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주는데 5G부터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네네. 네, 5G부터는 지금 LG U+의 이 통신 상태도 굉장히 저는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IPTV라는 것을 결제를 하고 봅니다. 맞아요. 그죠? 네네. 영화관에 못 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 IPTV라고 하는 유료 결제 서비스를 네네. 이용해서 못 보던 드라마 그리고 못 보던 영화를 집에서 혹은 모바일로 지금 결제를 해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SK텔레콤의 이러한 부가 서비스가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LG U+가 단단히 지금 벼르고 지금 이 OTT 사업에도 뛰어들고 네. 있기 때문에 LG U+의 실적의 상승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뭐 SK텔레콤처럼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가격은 역사적으로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말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LG U+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대형주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하루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올라봐야 3%, 내려봐야 3%. 네. 그죠?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2% 올랐네. 오늘 3% 올랐네. 이렇게 일희일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보는 게. 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좌를 자꾸 열어보면 저도 팔고 싶고 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보면 나중에 3년 뒤에 5년 뒤에 LG U+가 아마 이 투자자분의 계좌에 엄청나게 큰 저는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투자자분이 저한테 LG U+를 물었을 때 이러한 종목 상담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움직일 거냐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텐데 자, LG U+. 그럼 LG U+보다 네. SK텔레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데 전 SK텔레콤 파거든요. SK텔레콤도 좋지만 네네. LG U+를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네, 자, 잘 아시겠죠? 네네. 자, LG U+를 계속 한번 말씀드리면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 수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불과 1년 전에 김쌤이라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안 사니까 주가 안 올라가겠네. 그런데 그쵸. 최근 3, 4개월 동안의 코스피 코스닥 수급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요. 기관과 외국인이 없어도 지수 잘만 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냥 아주 그냥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 올라갑니다. 네. LG U+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산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예치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습니다. 그 자금들이 LG U+를 조금만 사주기만 한다면 일단 보유하고 계신 12,0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간다. 그리고 매수한 가격대와 현재가의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요. 1차적으로는 아마 이 12,5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횡보. 왜 그러냐면 자, LG 플러스를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지금 가격대가 요 가격대겠죠. 화면에 보시면 15,000원에서 18,000원대예요. 네. 자, LG 플러스가 13,000원, 14,000원대에 올라오면 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라도 팔까? 왜? 1년 동안 계좌에 묶여있는 종목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기업을 팔까? 이 기업을 살까? 하셨던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올라오면 팔아 제끼기 시작하겠죠. 네네. 아우, 치워버리고 다른 거 사야지. 그런 가정이 네네. 있어야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12,500원에서 13,000원에 올라오면 약 2주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횡보는 아마 15,000원에서 17,000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 차익 물량일 가능성이 높으니 겁먹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휴마시스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셨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정말 그쵸. 펌핑하고 있거든요. TSMC를 비롯해서 뭐 AMD 정말 훨훨 활짝 날고 있어요. 근데 왜 SK도 날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만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총 2위가 이렇게 지지부진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뭐 만약에 갖고 계시는 기존의 보유자 측면과 이걸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은수 씨가 본인이 안 갖고 있다 그랬는데 절대 안 갖고 있습니다. 아마 100%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아닙니다. 자, 네. SK 하이닉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삼성전자는 올랐습니다. 네,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아도 괜찮아요. 왜?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항상 같이 움직였던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삼성전자하고는 괴리가 좀 생겼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비메모리 반도체였다. 자, 반도체에는 두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의 용도로만 쓰이는 메모리 칩을 말합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칩은 저장의 용도로 쓰는 메모리에다가 자동 연산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메모리 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죠? 네. 쉽게 어디에서 쓰이느냐?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네. 즉 과거의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서 스스로 연산을 하게끔 움직이게끔 대응이 되게끔 해주는 게 비메모리인데 자,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 딱 아시죠? 아, 메모리 산업보다는 비메모리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성이 맞아요. 더 크겠구나. 네. 감이 오시죠? 자, 전체 100%라고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30%밖에 안 돼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파이가 70% 정도, 네네. 아니, 2배가 더 큽니다. 70%로.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향후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올라가지만 SK 하이닉스는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그럼 얘네들은 주구장창 메모리만 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과감하게 또 이 SK 쪽에서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R&D 쪽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하이닉스 가격 여하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 포트 기준으로 저는 비중 10% 정도는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 지금 사도 괜찮다. 물려 있어도 갖고 있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은수 씨 아마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손실 중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머. 저는 계속 역시. 가져가도 된다. 이제 돗자리를 좀 까실 때도 됐다라는 가져가도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셨죠? 아마 네. SK 하이닉스 은수 씨뿐만이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죠? 제가 이 주도적으로 제가 먼저 여쭤본 겁니다. 뭐랄까, 너무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질문이 많고 말이 많는 거는 네.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뷰웍스라는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뷰웍스. 네. 자, 뷰웍스는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과가 안 좋으니까 아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뷰웍스. 뭐 제가 종목을 많이 드리는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다고 안 좋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마이너스 20% 30% 간 게 아니고요. 추천가 대비 한 2, 3% 정도 밀렸는데 네. 자, 37,200원대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35,000원대고요. 뭐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은데 자, 뷰웍스를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결국엔 뭐였냐면요.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수급 외국인 거의 없습니다. 기관도 거의 없고요. 네. 자, 그런데 뷰웍스의 수급을 보면 지난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잡혔고요. 이번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잡혔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즉 매수가 대비 수익권이었던 상황이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보자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수급을 보고 들어갔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2분기 실적 결국엔 또다시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었어요. 자, 실적이 늘어나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는 뭐다? 결국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네. 자, 뷰웍스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 안내 드렸던 종목인 만큼 노란통 메신저에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톡방에서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네네. 모남이라는 종목도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모남이라는 종목 제가 한번 보고 있어서 네. 모나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모나미는 볼펜을 만듭니다. 자, 지금 김은수 학생이 쓰고 있는 볼펜도 맞습니다. 모나미인 것 같은데 네네. PPL이 될 수도 있어서 화면은 잡아주지 마시고요. 요즘에 네. 조심해야 돼요. 광고가 네네. 요새 위험하죠. 자, 모나미 볼펜 만들어서 주가를 10,000원까지 과연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테마로 움직인 거예요. 네네. 일본 반일 감정에 따라서 국산화, 애국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모나미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는 테마의 힘을 제가 가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번에 새로운 테마가 아니고 네.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테마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다음 주까지는 좀 볼만하죠. 그렇죠. 광복절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완세. 김은수 네. 학생과 같이 하는 겁니다. 아우, 자, 그러니까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면 항상 일본에서의 먼저 도발 멘트, 도발 맞아요. 인터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8월 15일까지 보는 게 좋고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7,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되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올라올 때마다 조금 손절을 해 나가시는 게 좋다. 자,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시장이 좋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거의 조정장을 잊은 것 같아요. 자꾸 고점에 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 그래서 수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부터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죠?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7,000원 손절가 제시드리면서 10,000원대까지 기다리다가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저는 덜어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종목 상담 이렇게 오늘 첫 시간에 4종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휴마시스, 에지유 플러스, 뷰웍스, 모나미까지 이렇게 4종목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한밤에 김쌤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